자,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별건 아니고, 고려에 대한 기초적 이해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 이제 어느 한 번 수업에서 흐름을 놓치니까 그 뒤로 돌아와지지가 않는다. 한번 흐름 끊기니까 이해가 안 된다. 뭐 이런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좀 고려를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고려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지배층의 변화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근데 지배층이 변화하는 것만 봐도 고려 사회의 틀이 바뀌는 걸 많이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것만, 요 지배층이 변화하는 것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고려 사회를 지배하는 첫 번째 지배층은 누구겠어요? 고려를 만든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당연히 고려 이전의 사회가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그 사회를 부정하고 고려를 만드는 거거든. 그러면 고려 이전의 사회가 뭐였어요?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통일신라죠, 통일신라. 통일신라인데 이제 통일신라를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들이 주도가 돼서 통일신라를 따르지 않거나 뭐 무너뜨리거나 비판하거나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주도로 후삼국 시대 거쳐서 고려가 만들어지는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통일신라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각 지방에서 만들어진 게 지방 호족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통일신라의 어떤 골품제를 비판했던 게 육두품이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배웠었죠. 근데 이제 지방 호족이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뤘지만 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고려 건국과 후삼국 통일에 공이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공이 없는 사람들, 그죠? 공이 없는 사람들은 딱히 보상받을 게 없으니까 그냥 가지고 있던 지방에서의 권력, 그 지방 세력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향리인 거죠. 그 다음에 공이 있는 경우에는 공이 있으니까 이제 보상을 받아야겠죠. 이걸 해준 게 태조 왕건인 거예요. 그래서 결혼도 하고, 그죠? 태조 왕건이 그래서 결혼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리고 또 뭐 왕씨 성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무조건 잘해줄 수만은 없고 견제도 받아야 되니까 뭐 상수리제도, 기인제도, 뭐 사심관제도 이런 것들에 적용을 받는 거고요. 상수리제도는 통일신라 때 거였고 그걸 그대로 받아온 게 기인제도였죠. 그다음에 기인제도, 사심관제도 이런 견제제도도 적용을 받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공으로 가장 크게 받은 게 뭐 결혼도 있고 뭐 많이 있지만 역시는 중앙관직인 거죠. 중앙관직. 중앙관직인 거고. 그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워낙 이제 태조 왕건으로부터 받은 게 많고 이걸 바탕으로 권력을 행사하니까 왕권을 조금씩 흔들기 시작하는 거죠. 더구나 태조 왕건이 워낙 결혼을 많이 했으니까 또 왕위 계승 분쟁이 벌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걸 안정시키기 위해서 왕권을 강화하려고 나선 게 광종이었던 거죠. 그래서 광종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뭐 이제 노비안건법도 하고, 그죠? 가장 역시 강렬하게 했던 건 과거제죠, 과거제. 과거제를 하면서, 그죠? 과거 육두품 출신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꼭 공이 있는 지방 후직 출신이 아니더라도 실력이 있으면 과거제를 통해서 또 뭐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중앙관직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주로 육두품 출신들이 과거제를 통해서 이걸 받았다는 거지. 어쨌든 공이 있어서 중앙관직을 받았든 광종 때부터 시행된 과거제를 통과해서 중앙관직을 받았든 이 중앙관직을 받으면 뭐라는 거예요? 문벌 귀족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공이 있는 신하의 자식 같은 경우에는 음서를 통해서 과거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되는 음서를 통해서 중앙관직을 받기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문벌 귀족이라는 이 지배층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문벌 귀족들이 지배층으로 있을 때 뭐 거란의 공격도 받고 여진의 공격도 받고 그랬던 거죠.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거란 1, 2, 3차. 1차는 서희, 강동육주. 2차는 강조의 정변으로 벌어지고 양규. 그다음에 3차는 뭐 강감찬 장군, 뭐 귀주대첩, 나성, 천리장성 이런 것들. 그다음에 여진 때는 여진이 금나라 형성하기 전에는 윤관이 별무반대 있고 동북구성 개척하고 금나라 형성하고 나서는 이자겸의 결정에 의해서 군신 관계를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 어쨌든 뭐 이런 시기들이 거쳐가는 시기인데 어, 뭐 공이 있는 조상으로부터 음서를 적용을 받았든 아니면 과거제를 통과했든 중앙 관직만 있으면 문벌 귀족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문벌 귀족이 흔들리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게 이자겸의 난이죠. 그래서 이자겸의 난을 통해서 문벌 귀족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고 흔들리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을 한 거고요. 이걸 개혁해 보려고 했던 게 묘청인데 이 묘청이 서경으로 수도를 옮겨서 평양으로 가서 개혁을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지. 그죠? 어쨌든 이재겸의 난과 묘청의 난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문벌 귀족이 더 이상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 대응 세력으로 나타나는 게 무신 정권인 거죠. 근데 무신 정권은 기본적인 배경으로는 무신들이 그동안 워낙 차별을 받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차별이 원인이 돼서 보현원의 난이라는 사건을 바탕으로 무신 정권이 성립을 하는 거고요. 무신 정권을 안정화시켰던 게 이제 최충원을 시작으로 하는 최씨 정권인 거죠. 그래서 최충원은 뭐 교정도감을 설치하고 여기서 정책을 결정하고요. 그다음에 도방이라는 사병 집단, 그다음에 봉사십조라는 글을 또 왕에게 올리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아들이었던 최우는 정방이었던 인사기구, 그다음에 도방 저기 뭐야 서방이라고 불리는 문신기구, 그죠? 그다음에 또 삼별초라고 불리는 군사기구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본인의 권력을 강화해 나갔던 거죠. 근데 이때 이제 몽골군이 침략을 해오는 거죠. 그리고 몽골에 항복을 하면서 무신 정권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 몽골의 간섭을 받으면서 여기에 얘들한테 잘 보이는 친원파로서 권문세족이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원이 약해지면서 공민왕이 뭐라는 거예요? 반원 자주 개혁을 하는 거죠. 반원 자주 개혁을 하는 건데 이 반원 자주 개혁이라고 하는 게 사실상 원나라한테 잘 보이면서 성장했었던 권문세족을 약화하는 거죠. 그죠? 권문세족을 약화하는 건데 이걸 하기 위해서 키운 세력이 신진사대부라는 거죠. 그리고 요 시기에 이제 원나라가 약해지면서 중국의 한족들이 원나라에 저항하기 시작하면서 등장했던 게 홍건적이고요. 그다음에 또 일본의 왜구가 판을 치고요. 이들을 무찌르면서 활약했던 게 신흥무인 세력인 거죠. 그죠? 근데 신진사대부나 신흥무인 세력이나 둘 다 급진과 온건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온건은 이제 문신들 중에서는 신신사대부 중에서는 정몽주, 그다음에 신흥무인 세력 중에서는 최영 이런 사람들이 속하고요. 그죠? 정몽주, 최영. 이 사람들은 고려 정부에 충성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잘못된 것만 고치면 되지 나라를 무너뜨릴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고 급진파는 이제 정도전, 이성계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아니다. 더 이상 고려의 틀로는 잘못된 점을 고칠 수 없다. 고려 자체가 무너지고 새로운 국가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조선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고려 사회의 기본 틀이에요. 그래서 신라 사회를 부정했었던 그리고 신라 사회의 말을 듣지 않았던 지방호족들 얘들이 중앙 관직을 얻으면서 문벌귀족이 되고 또 하나의 세력인 광종 때부터 과거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또 하나의 문벌귀족이 되고 얘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이재학의 난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고요. 이걸 개혁해 보려고 했던 게 묘청의 난이지만 잘 안 됐고요. 그래서 이제 문벌귀족은 이재학의 난, 묘청의 난을 통해서 제 기능을 못한다는 게 드러났고 요거에 대응 세력으로서 무신 정권이 등장하는 거고요. 이걸 안정화시킨 게 최씨 정권이고 이때 몽골이 침략해 오면서 몽골이 원나라죠. 이 원나라에 잘 보이는 세력이 지배층이 된 거고 그들이 권문세족이고요. 원나라가 약해지면서 이 원나라를 이제 등에 업고 잘 됐던 권문세족을 물리쳐내기 위해서 신신사대부가 등장을 하는 거고 이때 이제 침략해 왔었던 홍건적 왜구들을 물리치면서 성장했던 게 신흥무인 세력이고 이 신진사대부와 신흥무인 세력들이 힘을 합치면서 이들 중에 몽건파와 급진파로 나뉘게 되고 어, 이들 중에서 급진파가 나중에 조선을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네, 여기까지입니다.